저는 올해 72살이 된 복자라고 합니다. 활기차고 붐비는 도시 부산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지만 나에게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았다. 내 삶은 한때는 매우 바쁘고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익숙한 그 소리들이 점차 사라졌다. 나와 지나간 시절의 기억만 남는다. 사람들은 종종 늙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걱정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편안함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나는 또한 더 이상 돈벌이를 위해 고생하지 않을 때 삶이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빈곤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나에게 그것에 맞설 방법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저는 길 바로 앞에 작은 빵집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벽녘부터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반죽하고 빵을 굽습니다. 케이크 냄새는 거리 전체에 퍼져 많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 단골 손님들은 종종 제가 만든 빵이 엄마 어린 시절의 맛이 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저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흘러갑니다. 내 손은 점점 단단해지고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다. 관절염은 내가 케이크 커터를 똑바로 잡지 못하게 하고 반죽을 잘 반죽하지 못하게 한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나와 함께 해온 빵집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가게 문을 닫았고 나도 공식적으로 모두가 기대된다고 말하는 여유로운 날들에 들어갔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기다릴 사람이 없다는 느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실망스럽고 허전하게 만들었다. 제 남편은 오래전에 저를 떠났어요. 그는 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를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너무 원망하고 책망하고 가책했지만 삶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더 이상 마음 아파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일에 뛰어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슬픔도 점차 삶의 친숙한 부분이 되었다. 제 아이들은 이제 다 성장했고 제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효도하고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 바쁘다. 가끔 그들은 안부 전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돈을 보내서 나 자신을 돌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제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할 약간의 시간, 성급한 전화보다는 긴 대화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떠드는 저녁 식사 또는 단순히 집 현관에서 차 한 잔과 틀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사람들이 서둘러 가는 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내가 다른 길을 택했다면 지금 더 행복했을까? 예전엔 나 자신을 더 생각했다면 지금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희생하지 않고 너무 인내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기 위해 젊음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는 내 가족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충분하다면 노년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돈이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고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느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젊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주변의 관계들 말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건강한 몸, 대화할 수 있는 친구 몇몇, 날짜가 헛되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는 취미. 나는 세상과 능동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고독하게 조용한 날들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그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노년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처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이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까요? 늙으면 인생을 즐길 시간이 생기고 바쁜 나날도 없고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아이들을 걱정하는 밤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편안함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 날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밥 한 끼가 혼자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이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즐거움을 찾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몇 개의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뜨개질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가끔 나이 든 친구들과 등산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특별히 열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단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원했습니다. 노래 수업은 저에게 매우 새로운 것입니다. 이 나이까지 이렇게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듣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잔잔한 음악을 좋아했지만 정작 노래를 부를 시간을 보낸 적은 없었다. 이제 동년배들 사이에 서서 추억의 창가사를 올려놓으며 음악이 얼마나 위로되는지 볼 수 있었다. 뜨개질은 제가 더 집중하게 해주고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바쁜 손을 유지시켜줍니다. 제가 짠 스카프와 스웨터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느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할머니와 등산하는 날은 또 다른 경험이다. 예전만큼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천천히 계단을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몸이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의 이야기들, 농담들은 인생의 사소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이 삶에서 완전히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추웠고 바람이 얼굴 전체에 매섭게 불고 뜨개질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센터를 나왔다. 신발끈을 묶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다리가 더 이상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나는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강한 손이 제 손을 잡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느낌은 매우 견고하고 매우 따뜻하며 마치 매서운 바람 사이에 기댈 곳이 있는 것 같다. 나는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내 앞에는 70대 후반의 노인이 있었고 몸매는 말랐지만 옷은 매우 깨끗하고 깔끔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눈빛이 다 착하고 차분하고 낯설지 않지만 노인을 볼 때 젊은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정심은 아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추운데 넘어지면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는 친숙한 상기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약간 부끄러워서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고 말하고 서둘러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순간을 계속 생각했다. 제가 누구의 도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눈빛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낯선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약간은 따뜻하고 매우 진실한 것 같다. 집에 오는 내내 그 느낌이 따라다녔다. 나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가끔 내가 그를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 라고 자문한다. 그날 밤 저는 매우 일찍 잤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주 분명한 꿈을 꿨어요. 나는 오래된 빵집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제 팔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죽을 하고 반죽을 자르고 각각의 케이크를 굽는 쟁반에 능숙하게 쌓을 수 있다. 향기로운 케이크 냄새가 공간에 가득 퍼지면서 묘한 행복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병이 나은 제 손이 아니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 나와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느낌은 친근하고 따뜻하다. 깨어났을 때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꿈은 나로 하여금 약간 마음이 낯설게 느끼게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좋은 꿈을 꾼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얼마나 오랫동안 옛 기억,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만 꿈꿨을까?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다릅니다. 과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것도 가지고 옵니다. 나는 문득 그 늙은 남자를 생각했다. 오늘 우연한 만남이 어떤 징조일까? 인생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약간 기대되어 언제부터인지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일부러 기억한 건 아니지만 그날의 추운 오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낯설어요.
그가 나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가볍지만 단호합니다. 거칠고 뻣뻣한 손을 기억하십시오. 평생의 힘든 노동의 흔적. 나는 그것이 작은 일이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살 때 때때로 약간의 관심만으로도 마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어쩌면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느낌에 익숙하지 않다. 젊었을 때 저는 빵집이나 아이들과 함께 바빴고 누구의 관심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나를 떠났을 때 나는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돌보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것에 익숙했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익숙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잠깐 만난 후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다.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이의 안쓰러운 시선도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의 낯선 시선도 아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눈빛이었는데 잠깐이라도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웃었다. 혼자 너무 오래 살아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날 나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다. 나는 야채 가게에 들려 신선한 배추 몇 포기를 고르고 건어물을 좀 샀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내 마음은 뭔가 산만했다. 오래된 빵집을 지날 때 나는 멈추었다. 나는 더 이상 케이크를 만들지 않지만 가끔 뭔가 익숙한 맛이 나는 것을 먹고 싶다. 나는 몇 개의 파이를 골라 조심스럽게 호주머니에 넣었다.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궁금해졌다. 혹시 케이크 좋아하세요? 그 질문은 내가 놀랄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왔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그의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에게 케이크를 사줄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고 스스로 웃었다. 나 혼자 사는데 왜 이제 낯선 사람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 나는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내 생각에 웃겼다. 내 평생 나는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데 익숙했다. 젊었을 때 나는 남편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누가 나를 걱정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빵집이 아직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항상 고객을 생각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아무도 옆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은 잠깐의 만남 때문에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신경을 쓴다. 감사한 마음? 호기심? 아니면 그냥 단조로운 나날들 사이에 뭔가 새로운 것에 매달리려고 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답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케이크를 하나 더 샀습니다. 먹을 생각이 없는 케이크. 며칠 후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습관을 바꿨다. 나는 조금 일찍 문화원에 도착해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을 돌아다녔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약간의 희망이 있다. 저는 그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적어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익숙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비웃는다.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니? 우연한 만남, 도움의 손길, 그게 다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나는 혼자 사는데 익숙한데 낯선 사람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대되는 구석이 있다. 아마도 사람들이 혼자 너무 오래 살 때 작은 따뜻한 순간이라도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현관 앞에서 낡은 나무 의자를 조심스럽게 수리하고 있다. 의자는 오래 사용한 것 같고 나무는 낡았고 몇 군데는 약간 갈라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갈라진 틈에 접착제를 끼우고 작은 못을 하나씩 천천히 박았고 매우 집중된 모습이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면서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더 가까이 다가갈 뿐이다. 나는 가방을 열어 아침부터 내가 사온 케이크 하나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너무 많이 샀으니까 드셔보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눈이 약간 따뜻해졌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내 손에서 케이크를 가볍게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제가 탄 걸 싫어할까봐 두렵지 않아요. 나는 웃는다.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는 의자 수리 작업을 제쳐두고 손을 털고 앉았다. 나는 또한 그의 옆에 앉았고 낡았지만 여전히 든든한 다른 의자에 앉았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저는 할아버지께 제 작은 빵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웠던 시절들에 대해서요. 나는 거리 전체에 퍼지는 케이크 냄새에 대해 이야기했고 어린 시절의 맛을 조금 찾기 위해 항상 돌아오는 단골 손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제 빵을 처음 연습했던 날들, 제가 만든 케이크를 손에 들고 미소를 짓는 사람을 봤을 때 행복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열심히 듣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목수였고 아름다운 목재를 만드는데 일생을 바쳤다. 그는 손이 건강할 때 피곤함을 모른 채 하루 종일 바스러질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사망했고 그와 2명의 어린아이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자식을 기르고 일을 하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할 수 없는 부족함을 만회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어느 순간엔가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해진다고 말했다. 저는 그를 보았고 갑자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바쁜 세월을 보냈고 돌볼 가족이 있었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고 희생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 모두는 노년이 혼자 남았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순간 나는 옅은 오후의 햇빛에 앉아 아마도 나는 것을 깨달았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인간은 삶의 한가운데서 약간의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연한 만남도 생각보다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문화센터에서 때로는 장 보러 가는 길에 더 자주 만났다. 어떤 날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날씨에 대한 짧은 이야기, 시장의 할인 상품이나 새로 문을 연 식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또 어떤 날은 앉아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기억은 멀었지만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더 이상 문화센터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이 아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만날 때를 기대하기 시작했고 비록 우연한 만남일지라도 한 가닥의 미소가 스쳐갔다. 제 삶의 색채가 조금 더 있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따뜻함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매일매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화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친숙한 거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쁘신가 봐요. 아니면 그냥 그날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신가 해서요. 그러나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 뭔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분명히 우리는 우연히 만난 늙은 친구일 뿐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여전히 익숙한 실루엣을 찾는 내 시선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느낌이 이상해요.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고독에 익숙해졌지만 잠시 후 그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해서 실망했다. 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 때 약간의 따뜻함만으로도 그들이 기억하기에 충분한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반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가 가벼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나를 잠시 동안 조용히 서 있게 했고 갑자기 마음이 축 처졌다.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그를 방문하고 싶어 하고 그가 괜찮은지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저는 오후에 그의 병실 문 앞에 서서 병원에 갔지만 제가 막 도착했을 때 저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안에서 그는 병상에 앉은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매우 비슷한 눈을 가지고 있다겠고
온순하며 시간의 일부를 가져간다. 그녀는 관심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향해 웃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마음이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슬프지도 실망스럽지도 않습니다. 단지 약간의 허전함, 약간의 불분명함이다. 마치 내가 속하지 않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마치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돌아서려다가 그가 부드럽게 웃는 소리를 들었다. 내 딸이야. 그는 방금 귀국해서 나를 방문했다. 나는 잠시 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했구나. 그가 태어난 날 나는 그가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 그의 딸도 참석했고 그녀는 저에게 매우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학원 수업에 대해 물었고 아버지의 취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항상 제 얘기를 꺼냈다고 했어요. 우리가 낡은 의자에 앉아서 사소한 일이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때를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따뜻함,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었다. 우리가 병원을 떠났을 때 그는 나에게 돌아섰고 눈빛이 약간 장난스럽고 진실했다. 수선해야 할 의자가 많은데 더 이상 혼자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옆에서 걸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알고 보니 세월이 흘러도 더 이상 설레지 않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도 동행할 누군가를 찾을 수 있었다. 젊은 시절처럼 눈부신 사랑도 열정적인 애착도 아니고 그저 남은 날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한 명 있을 뿐이다. 아마도 노년이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늙어서도 저렇게 설렐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삶의 필연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조용히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 행복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20살이든 70살이든 머리카락이 푸르든 흰색이든 마음을 열 줄만 알면 기쁨은 찾아올 수 있다. 예전에는 젊음은 꿈을 꿀 권리가 있고 새로운 것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을 찾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나이 든 사람은 여전히 설레고 어떤 것에 마음이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나는 익숙해. 나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공유할 누군가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놀라운 일이 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우리는 상황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내 남은 날들이 고요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의 우연한 만남만으로도 그것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와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삶이 우리를 두 방향으로 끌어당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예전처럼 외롭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있고, 옛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있고, 기대할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